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 1,784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는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연령 구분 없이 진행되는데요. 어제 50세에서 52세의 접종 예약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재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한 2주 차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수요일인데 지금쯤이면 그 거리두기 효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까? 네, 거리두기 효과라는 것이 예. 적용 시점부터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시차를 10일에서 14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명백합니다만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효과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우리 예상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확진자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조치 효과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2,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증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가 1,784명이면 한 오늘 내일쯤부터 이렇게 효과가 숫자를 보면서 이제 효과가 잘 들어맞는구나 아니면 잘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하루 단위 확진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요일마다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네네.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고요. 예.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이후에는 7일 단위로 산출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감소 경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4단계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예상보다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1,000명대 중반 후반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된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최대 전파력이 2배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그런 역량을 뛰어넘는 전파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도 이번 주에 확산세 코로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만 판단하고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수도권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백신 접종,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1,000명대 미만으로 확진자가 내려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정부 당국에서도 2주 정도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4단계가 수도권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강릉의 경우도 4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강릉은 그렇게 하니까 피서객이 감소를 했는데 또 주변에 다른 지역들이 피서객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 자율방역 같은 경우에 풍선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주 유행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3주 정도 전만 생각을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확진자가 500명이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고 일관적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 단계 상향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수도권의 방역 대책을 바라봤을 때 단계 상향 이외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유행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계 상향보다 이제 현재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역학조사, 그다음에 방역 단계 조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 단계 조치만으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요. 우리가 4차 대유행을 보는 과정에서 정말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도 빈틈이 없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거리두기 어떻게 바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교수님 생각에서는 지금은 단계를 낮출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의 단계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지금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그나마 희망을 가지는 것은 3차 대유행 때와는 달리 사망자와 중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버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8월 말 정도가 되면 50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셨던 분들도 2차 접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이 5명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2명까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정해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조치라는 것이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효과가 부족하다거나 유행이 확산 추세가 더 진행된다거나 이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예.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유행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에서는 전체 확진자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일주일 전의 수치를 보고 있으신 겁니다. 예.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퍼센테이지를 측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전체 확진자 중에 몇 퍼센트가 델타 변이인지를 찾아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네. 최대한 많은 유행 사례를 검토를 해서 델타 변이의 역학조사를 돕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대규모 유행 사례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2건까지밖에 변이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수치 자체도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델타 변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후에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들 귀국을 하고 또 최종 14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명이 중등도 증상 환자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우리가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발생을 해서 감기나 몸살, 발열 정도의 이제 증상이 있는 것을 경증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등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청해부대 장병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20대나 30대보다는 증상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반드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등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등급이 가운데 위험성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겠죠. 예. 어젯밤부터 만 50세, 52세 그 전에 50세 50대 분들의 백신 예약 접종이 굉장히 먹통이 많아서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계속 그런가 봐요. 이게 근데 모든 분이 백신을 다 맞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시기를 본인이 정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겁니까? 네, 시기에 따라서 이제 예약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접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예방 접종 일정에 있어서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것이 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행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50대에 대한 접종 예약을 최초에 받을 때 사실상 선착순 예약처럼 돼버리면서 우리가 빨리 신청을 하지 못하면은 제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접종 일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약을 몰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한 확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투명하게 공급 일정,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다. 네. 시기에 1주, 2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안심을 드려야지 이런 혼란들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50대 예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언제든지 예약은 가능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초반에 많이 그 예약자가 몰리니까 서버가 다운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제 초반에 접속자들이 워낙 많이 몰리시기 예. 때문에 서버가 다운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언제 접속하셔도 충분히 예약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가 되어 있으면 접속자가 몰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한 상황일 텐데요. 네. 지금의 상황이 이런 예약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3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거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접종이 될 텐데 예. 이런 mRNA 백신을 접종할 때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경증 이상 반응과 중증 이상 반응입니다.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접종하시고 나서 몸살 기운이나 발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mRNA 백신은 아나필락시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꼭 30분 정도 관찰하고 귀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제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mRNA 백신 접종하고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심장 염증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심장 염증 질환들은 젊은 남성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해서 충분히 치료할 경우에는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종 후에 숨차거나 심장에 통증이 있다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은 예.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